네, 8월 2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건가요? 너무 습하고 덥죠. 여러분들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댓글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댓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일로 근래에 잘 못 들어왔는데 간만에 장 기자님 곧 뵙게 돼서 좋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노미님 저도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은 아니시죠? 예, 좋은 일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현관님이 제가 지난밤에 거의 1m짜리 왕진에 잡는 꿈을 꿨는데 꿈해몽 좀 부탁해드려요. 야, 이 꿈해몽 그래서 제가요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AI 브리핑이 있더군요. 왕진의 꿈은 일반적으로 재물, 행운, 변화, 성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꿈의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주요 의미 쭉 나와 있으니까요.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변화와 성장 요거는 꼭 되면 좋을 것 같고 재물 예 오늘 또 뭐 복권 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성환님께서 시드니 휴가 왔어요. 오늘 한국으로 돌아오시는군요. 월요일에서 목요일 편의점 다시 보기로 챙겨봤습니다. 장 기자님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휴가지에서도 세상에 이렇게 챙겨보시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골님께서 일본 언제 출발하시나요? 하셨는데요.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오후에 취재 편의점 방송 끝나고 저희 팀 회의하고 그리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성공적인 취재가 되어야 하는데 예, 저희가 생각한 만큼 성공적인 취재가 될 수 있을지 하여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취재 편의점 항상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 불현듯 그 알람이 가거든 꼭 켜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경 가서 라이브 하는데 동점 막 100명, 17명 막 이렇게 있어요. 진짜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님 매불쇼에서도 보고 싶어요. 일본 갔다 와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매불쇼 너무 사랑하는 매체이기는 한데 오후 2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간에 복판이라서 매불쇼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대통령실에 상주를 좀 해야 돼서 매불쇼는 제가 나중에 좀 자리 잡히면 내년쯤 무렵에 한번 제가 얘기해서 최욱 씨한테 얘기해서 한번 출연을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장 가시는구나. 뉴욕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9월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희 일본 출장 가면서 대통령실에서 준 명세서 보니까요. 이 취재 편의점 형편으로는 아마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순방 취재가 되지 않을까. 예,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상당히 근데 이렇게까지 비싸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저간의 내용을 제가 싹 취재를 해가지고 한번 브리핑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희 같이 작은 회사나 이게 지금 KBS나 MBC가처럼 큰 회사나 또 취재 편의점처럼 이렇게 영세한 매체나 똑같이 n분의 1로 비용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큰 회사는 좀 더 많이 내고 작은 회사는 좀 작게 내고라고 하면 이건 또 공정하지 않다라고 기자들한테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쉽지 않은 취재다. 취재 편의점 상당한 결심을 해서 2박 3일 1박 2일 취재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성공적인 취재하시길 기도합니다. 박재경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몇 시 방송인지 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시에 방송이 가능할지. 일단 내일하고 모레는 게릴라식으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동선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엠바고가 다 있고요. 아시죠? 기자들 엠바고 깨면 어떻게 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알고 있는 일정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역시 워커홀릭 이재명 대통령답게 일정은
꽤 많은 것 같더라라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좋은 취재 부탁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취재 편의점이 주목한 첫 번째 뉴스 어떤 것인지 우선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또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뭐 공직자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카톡 텔레 같은 것도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저게 뭐 이름이 저장 안 돼도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참. 새로우시죠? 네, 새롭더라고요. 저도 어젯밤에 저 영상을 다시 하나씩 다 기자회견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야, 이렇게 이때도 거짓말을 했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언제냐면요. 작년 11월 7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터지기 D-26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상당히 세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었죠. 보신 것처럼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다시 봐도 거짓말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연병 안에 이거 딱 튀어넣으셨던데 그러니까요. 예, 벌써 욕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심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짓말하면 한 사람 더 있죠. 일가견이 있는 사람. 바로 누굽니까? 예, 바로 김건희 씨죠. 김건희 씨가 어제 구속 이후에 3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술 거부 또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 통해서.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이 돼가지고 겁이 나서 내가 진술을 못하겠다. 이게 바로 김건희 씨의 입장이라는 건데요.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죠. 최지우 변호사도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소명을 한다고 해도 형량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라면 차라리 증거 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가봐야 특검이 쥐고 있는 정보, 특검이 수사해 놓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거짓말로 이게 돌파가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내란 속의 윤석열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듯이 그의 부인 김건희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건희 씨가 또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이 돼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특검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모조품 목걸이를 사돈댁에 숨겨두고 그렇게 수사 분탕질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곡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자꾸만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오니까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사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양파 언니 김건희. 관련 보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BC 단독 보도인데요.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특정 기간 동안 밤낮 없이 심지어 자정 이후까지도 무시로 통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 바로 관상가 백재권 씨였죠. 뭐 무슨 악어상이네 공작상이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얼굴로 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관저 한남동 관저 이전에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에 깊이 관여했다는 풍수지리가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 관상가 백재권 씨는 풍수지리를 공부한 적은 없다라는 게 그쪽 업계의 중론이기도 하더라고요. 관상은 뭘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풍수지리의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한남동 관저 이전에 깊이 관여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면 인사, 정책이면 정책, 개인 민원이면 민원. 김건희 씨는 사실상 모든 문제 연구소장에 버금갈 정도로 다 끼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자, M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3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모두 81명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 중에 13번 도합 4시간 26분 48초간 가장 길게 통화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백재권 관상가였습니다. 주말 평일 가리지 않았고요. 8월 한 달간 무려 8번 통화를 했고 나흘을 내리 매일 통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통화하면 길게 대화한 걸로 통신조회 결과 확인이 된 건데요. 8월 4일엔 1시간 35분, 8월 16일엔 40분, 8월 19일엔 46분간 통화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에 공포의 악어상, 김건희는 공작상, 영부인이 될 상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사람이죠.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씨는 무슨 연유로 이렇게 관상가 백재권 씨하고 길게 통화를 했을까? 당시에 어떤 국내 정치적 현안이 있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8월 4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도 다시 들여다봤더니 8월 4일은 잼버리 행사가 열렸어요. 예, 잼버리 최악의 국제 청소년 행사 아니었습니까? 8월 4일 연합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잼버리 야영장에서 코로나 수십 명 감염, 참가자 일부는 퇴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잼버리 개영식 끝난 다음에 8월 5일부터 저도로 휴가를 떠납니다. 이 휴가지에서 아시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하고 노래방 기기 불러 올리고 김건희 씨가 그랬잖아요. 여기 너무 좋아서 자주 와야겠다. 예? 술 파티하고 폭죽 쏴서 올리고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 자산을 자기 사유물인 양 썼던 게 바로 김건희 씨였습니다.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 휴가 직전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했다가 못 일어나고 김건희 씨가 손 붙잡고 끌어올리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관련 영상 이제 추억이 돼버렸네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님 내외분께서 개최지인 이곳 전라북도 새만금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We have the entrance of the President and First Lady. Please give them a quick bouquet. Bouton. 전 세계 스카우트 여러분, 대한민국 새만금 잼버리 캠핑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님의 내분께서는 먼저 퇴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 President is going to leave the site. He has welcomed and gave a warm fan.
웃기죠.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저 육중한 몸을 김건희 씨가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싱가포르 그 갔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 김건희 씨가 오빠 나가 뭐 이런 영상 기억하시죠? 발리였네요. 발리였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 인도네시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부가 대한민국 국정을 3년간 맡아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그 설거지 청소를 지금 국민주권정보가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계기마다 문제가 터질 때 선생님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속의 힘으로 뭘 좀 돌파를 해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8월 16일에 40분 뭘로 그렇게 통화를 했을까 싶어서 또 찾아봤더니요. 8월 16일에는 KBS가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틀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을 광복절에 틀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작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시죠?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할 수 있냐, 임명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심지어 KBS에서 마침내 박장범 사장이 나비 부인까지 틀어? 이게 말이 돼? 라는 비판이 상당히 컸습니다.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정청래 의원, 그때 법사위원장이었죠. 광복절에 기미가요 미쳤나요?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최민희 의원은 광복절에 기미가요를 튼 것은 나비 부인을 광복절에 틀었다? 이것은 친일이 맞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백재권 씨와 김건희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통화를 하면서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명태균 씨는 본인만 책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도처에 김건희 씨의 무속 책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관저로 불러서 오찬 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건데요. 심지어 이 자리에 내란숙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참석하지도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여사, 김여사 라인, 여사 라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여사 자격으로 국민의힘 당직자들까지 불러가지고 이른바 공천 잘하는 법을 묻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MBN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2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23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수차례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불러서 오찬회동을 하면서 주로 공천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참석자는 김건희 씨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 물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이 시기는 당시에 김기현 대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친윤계의 총선 불출마 그리고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마찰을 빚어온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윤심 타령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김건희 씨는 당직자들한테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정부 슬로건 뭔지 아세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잘해야 됩니다. 일종의 압박을 행사하기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MBN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부인이 상당히 그립을 주려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검 출석 앞두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한껏 낮췄지만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너무 엄청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군가, 김건희가 아닌가라고 어제 봉지욱 기자도 설명을 했듯이 실제 김건희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었나? 비단 로비스트, 법조 브로커 그 이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취재 편의점도 한일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게 되는데요. 어제 오후 갑자기 나온 보도가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먼저 직행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사달이 났을까요?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이 정치면 하단에 단독 보도를 하나 실었습니다.
여권 안에서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처로 농축산물 관련 팩트시트 작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쪽에서 우리 쪽이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농축산물 관련해서 트럼프 쪽이 우리 쪽이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요구를 해와서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조 장관이 급거 방미한 거다. 지금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타고 간 비행기가 경유 티켓이라는 겁니다. 미리 예정된 비행기였다면 장관이 항공권을 경유해서 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외교 일정이니까요. 그런데 경유행 티켓을 끊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박하게 빨리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상회담에 외교부 장관이 배석하는 것은 너무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을 패싱하고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직행했다? 이것은 사실 그리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정부가 마스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명토바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미 99.7%를 개방한 터다. 따라서 남은 0.3%에 대해서 더 개방?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서로 간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고 미국 상무부와 USTR에서는 끊임없이 개방을 요구했지만 최소한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는 수입 개방 압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미 선진국이고 미국산 소고기가 세계 1위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해서 미국산 소고기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이유가 없지 않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우선 취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너희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돼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설마 이걸 요구하는 걸까요? 이것도 풀어라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사과, 감자 이런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 요구 그리고 검역 절차가 전체 8단계인데 2단계에서 묶여가지고 사실은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로 잘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완화해라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검역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놓고 상당한 협상이 필요할 거다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설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압박이 새로 나온 것은 아닌가, 납득할 수 없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달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반대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국내산 쌀과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죠. 설마 트럼프가 또 뒤집었을까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예측 불허이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협상할 때도 앞자리 4자를 찍찍 끄고 5자로 바꿔서 5천억 달러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 국면에서 옛날 영상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옛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가 신임 정부가 됐든 또 특히 이제 신임 정부 때 일종의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군기 잡는다고 해야 됩니까? 압박하는 거라고 해야 됩니까? 2001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디스맨이라고 불러서 문제가 됐던 거, 큰 논란이 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1년 3월 10일 부시는 당시 정상회담에 이어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디스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선 이 디스맨이 북한과 접촉하면서 보인 지도력을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당시 홍사덕 국회 부의장이 가까운 미국 친구들한테 이 디스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말로 치면 이 양반, 이 사람 이런 정도다. 물론 당시 보수 언론들은 그게 아니라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의 표현이다.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그 마사지 언론 보도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표현은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에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부시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기도 합니다. 논란이 상당히 격하게 진행이 돼서 당시 부시 때문에 디스맨이 뭐야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당히 상처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200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월 12일 미국 방문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 53년 전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미국을 향한 저자세 외교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 20일에 응한 한 안보 전문가는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때 주한미군 철수를 운이하던 터프가이 노무현이 어느새 이지맨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매우 민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 대통령들을 만날 때 동맹국이 아니라 강대국의 지위를 활용해서 한국 대통령에게 일단 약호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분석도 해봅니다. 오늘 아침 모든 언론들이 일면 머릿 기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를 앞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를 분석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일면 머릿 기사 제목 여러분 아시죠? 위안부 징용공 뒤집지 않겠다. 모두 9개 면을 털어서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사장이 직접 날아와서 인터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본의 보수, 물론 제일 많이 보는 판매 부수가 제일 높은, 유가 부수가 제일 높은 유력지이긴 합니다만 보수 언론이죠. 마이니치도 있는데. 예. 왜 요미우리를 선택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 시민사회로부터 어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분석합니다. 일본의 보수 진영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반일 대통령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한 조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자칫 일본 사회에 과거사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모두 끝났다라는 식으로 해석될까 봐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판단입니다. 피해자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수락하고 승락할 수 있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가 돈 몇 푼 받으려고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과, 진심 어린 사죄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대법원은 이미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인정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권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리버럴 이시바와 만나서 김대중 오부치 수준의 과거사 반성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의 대통령이 일본에게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채워지지 못했던 물컵 반잔을 채우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미리 저자세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빛의 혁명 주체였던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무가내 트럼프에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것처럼 또 당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벌써부터 불안불안한데요.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국내 언론 사설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모처럼 만에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한일 국가 간 약속 뒤집어선 안 돼. 이게 정상적인 외교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외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더니 요미우리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신문입니까? 진보 보수 다 떠나서
국익 앞에는 진보 보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간 약속 뒤집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을사늑약도 뒤집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 간 약속이라도 얼마든지 사정이 달라지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는 양국 간 합의문조차 없어서 구속될 것조차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오늘 뉴스 퀵 배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